광고, 뉴스, 쇼폼, 수많은 영상 매체로 뒤덮인 현대사회.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세상이 보여주는 단편적인 화면만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면 안에서도 누군가의 시선은 정제된 이미지를 넘어 가장자리로 향하고, 또 누군가는 익숙한 시각 속 아무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들의 목소리가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순간, 독립, 세상에 전하는 나의 목소리, 일부, 독립, 홀로서기. 독립영화.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더 우선시되어 사회적 쟁점을 다루거나 특별한 시선을 전달하며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독립영화 전용관을 함께 운영 중인 아리랑 시네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예산 영화나 그런 독립영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녕 내일 또 만나 그런 영화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지시는 감독분들께서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독립영화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하고자 하고 그 세계를 나름대로 그리는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에 좀 관점을 맞춰서 좀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만의 세계가 담긴 다양한 독립영화. 그중 종말이 더 중요한 여자와 사랑이 더 중요한 남자의 어느 한편도 양보할 수 없는 공동 글짓기를 그려낸 독립영화. 지구 종말 대 사랑. 혜경 씨 왜 오늘은 여기 안 오고 혼자 떨어져 있어요? 여기 윤진 씨랑 한 조씩. 주제부터 먼저 정해야겠죠. 저의 화두는 저는 종말이요. 저는 사랑이요. 사랑을 주제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이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종말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신선한 소재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쓰면 뭐가 더 낫고요? 일상 속 이해와 공감의 이야기를 그린 전수빈 감독님의 세계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빈이라고 하고 여러 편의 독립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원래는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사랑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어쩌면은 나에게 종말만큼이나 사랑이 좀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 종말과 사랑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품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나 종말에 관한 저의 고민을 담았던 것처럼 되게 일상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 화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을 얻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 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특징이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역 앞에서 싸우는 커플이라든지 그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 속에서 발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제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들을 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잡아서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한편 여기 서툴지라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영화 제작 동아리인 돌빛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서한결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작, 단편 영화 제작 활동도 하고 있고 다 같이 영화를 보고 즐기고 분석하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아버지랑 TV 보다가 볼 거 없으면 영화나 하나 틀어서 볼까? 해서 본 게 제일 처음에 영화를 즐기던 방식인 것 같은데
그걸 보다가 이제 데이미안 셔젤 감독의 라라랜드라는 작품을 보게 됐는데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영화로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좀 더 예술로서의 영화를 좀 더 탐구해 보려고 한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영화가 이끈 영화로의 길.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홀로 서게 된 순간은 어떠했을까요? 첫 영화를 만들 때의 경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캠코더를 번갈아 쥐면서 영화를 찍었던 게 첫 영화였고, 그 영화가 외계인이 남기고 간 미스터리 서클을 추적하는 두 고등학생의 이야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특수효과 같은 거 써가면서 찍었던 부끄러운 영화인데, 뭔가 그 당시에는 우리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 혹은 뭐 흥분감 같은 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했었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후단편 프로젝트 감독을 맡게 되어서 했는데, 제가 글 쓰는데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공포 영화로서 이걸 생각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글 쓴 형이 후드티 쓰고 가면 쓰고 기어다닌다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웃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포 영화스럽게 만들지? 해서 동아리 방에서 혼자 공포 영화 몇 개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공포 영화스러운지를 혼자 탐구해보기도 했고, 처음이었다 보니까 그냥 뭔가 무작정 재밌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의 처음이었기에 무수한 시행착오와 설렘이 담겼을 독립영화. 그 한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2부 독립의 과정. 저희가 23일에 영화 촬영을 활동하게 되었는데 네, 그곳에서 만난 감독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친구인데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로 연출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제작하는 거일 텐데, 그 과정이 약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너무 재밌어 보여서 기대하는 중입니다.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코미디의 재앙의 촬영 현장.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의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사학번 송예준입니다. 저는 감독 겸 배우 겸 캐스팅 디렉터 겸 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미디의 재앙은 더 킹 오브 코미디라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코미디의 왕이라는 제목을 이제 패러디해서 쓴 제목인데요. 각자 이제 다른 가치관을 지닌 두 명의 코미디언이 무대를 하는데, 1번 코미디언이 2번 코미디언한테 2번 코미디언처럼 웃겨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라는 내용의 짧은 약간 코미디 장르의 영화입니다. 아침 9시. 촬영장 곳곳에서 스태프들의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어떤 촬영을 오신 걸까요? 코미디의 재앙이라는 촬영 중이었어요. 오늘 이 촬영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대체 실험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 조는 아니고 다른 조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촬영 감독님이 밥 먹다가 오늘 시간 되시냐고 해서 납치당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조연출을 맡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감독님이 배우를 겸하시기 때문에 뭔가 제가 감독님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향 감독 맡았고 여기는 붐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붐마이크 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촬영에 임하시는 각오나 이런 게 있을까요? 소리 깔끔하게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영화 제작을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촬영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서 그냥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촬영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첫 촬영에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은
모두가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 테이크. 스태프 한 명 한 명 진지한 태도로 촬영에 임합니다. 오전 내내 계속되었던 촬영. 잠깐의 쉬는 시간과 함께 오후 촬영 준비가 이어집니다. 지금 오후 오전 음향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음향 다룰 때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보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쓰는 장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약간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붐마이크다 보니까 자리에 따라서 소리가 어디로 받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실제 주인공이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마이크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이제 다음에 먹을 씬이나 테이크 번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슬레이트 역할을 해보니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약간 계속 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치고 나서 빨리 달려서 빠져야 돼서 생각보다 좀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메인 촬영 감독님도 다음 장면 준비를 위해 구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준이 작품에서 촬영 감독 맡게 됐고 이름은 홍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이게 장비 렌탈 아침에 하면은 점검하고 옮기는데 시간 많이 뺏겨서 전날 밤에 그냥 해두고 장비 운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없는데 적은 인원으로 다 옮기고 설치해야 돼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촬영. 전공도, 취미도 서로 다르지만 오로지 이 영화를 위해 이곳에 모인 이들. 누군가에게는 처음이었을 오늘이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부 독립의 가치. 한 편의 영화 뒤에 있는 수많은 노력들. 작은 이야기일지라도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응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독립 영화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관악구에 위치한 독립영화 상영관 자체유광 시네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자체유광 시네마라는 작은 상영관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의 운영자 박래경이라고 합니다. 자체유광 시네마는 2017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요. 독립영화, 특히 단편영화를 오프라인으로 보는 공간들이 흔치가 않아서 내가 한번 그런 단편영화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영관이 있으면 관객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처음 문을 열게 됐어요. 제가 이 상영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만든 영화가 이제 콩나물이라는 영화거든요.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고 우리들, 우리집 이런 영화들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볼이라는 주인공 꼬마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콩나물 신부름을 가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 좀 로드무비 같은 영화인데 매 컷 하나하나 이건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잘했지 싶은 좀 제작된 지는 꽤 시간이 흐른 영화지만 그래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상영관을 막 만들었을 때의 생각은 좀 허들을 낮추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셌거든요. 좀 다가가기 힘든 영화들, 자기 세계 뚜렷한 영화들, 더 뭐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걸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고 영화계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역할. 만들어진 영화가 관객에게 닿기까지 그 길의 중심에는 배급사가 있습니다. 저는 단편 영화를 배급하는 독립영화 배급사 센트럴파크에서 대표로 있는 홍성윤이라고 합니다. 단편 영화를 관객분들께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각자의 영화들이 다 각자의 어떤 매력이 있고 또 각자의 어떤 감독님들이든 뭐 그 영화 만드신 분들이 위도했던 이 영화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저희가 뭔가 기준이 있다면은 그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최대한 안 두려고 그러고 최대한 영화 한 편 한 편을 볼 때 최대한 이렇게 리프레시한 마음으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영화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화학에서 영화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하지만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은. 단편 영화를 만든 창작자분들을 관객분들에게 연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게 단지 내가 영화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객분들과 창작자들이 소통하고 어떤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영화를 보는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서 아, 이게 영화다. 이걸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화라는 문화다라는 거를 만드는 그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 계속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관객분들이 이 감독님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간 응원을 해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되게 뿌듯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독립 영화 속 시선을 사회에 전달하는 독립 영화 상영관과 배급사. 이들은 작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독립의 무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 감독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져 관객 마음 깊이 닿을 때 그 순간 독립은 한 번 더 빛을 냅니다. 독립, 세상에게. 그 영화를 봤을 때 연출자의 뚝심이 보이는 영화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좀 뭔가 좀 엉성한 면이 있더라도 삐걱거리는 면이 있더라도 아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는 게 보이는 영화라면 되게 마음을 많이 뺏기거든요.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 그 언젠가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 보면은 그 꼬맹이 친구 중 한 명이 그 물어보거든요. 야, 인디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대답하냐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라는 말을 해요. 제가 봤을 때 모든 독립영화 분들이 그거 엄청 와닿았을 거예요. 정말 맞는 얘기 같거든요. 더 열심히 하는 뜻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독립영화 하는 분들 내부에서 생각하는 독립인 것 같고, 저는 외부에서는 독립을 생각할 때 이미 충분히 완성된 그들만의 세계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독립영화제 충분히 자기만의 세계를 되게 단단하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독립, 충분히 단단한 그들만의 세계. 자기가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 이제 품었던 것들, 뭐 어떤 이야기를 난 반드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을 또렷이 나아가시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보면 되게 잘 만든 영화들도 어딘가 한두 개씩 엇나가 있는 독특한 면이 있고 톡톡 튀어서 재밌는 귀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결국에는 말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이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내보이는 사람들.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기에 우리는 그들을 독립이라 부릅니다.